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비트코인이 또 전고점을 찍어서 8만 불을 넘고 찍고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로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3월 뉴스 기사를 잠시 살펴보면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전환사채 또 발행 비트코인 매수용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31년 만기 전환사채 5억 달러치를 발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빌린 돈으로 순수익금은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고 일반적인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사 CEO 마이클 세일러는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수장 캐시 우드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추종을 하는 큰 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전환사채를 통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 기사가 3월 15일 기사인데 전환사채 5억 달러치를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까 9월 17일 7억 달러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5억 달러는 담보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트코인 추가 매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 걸 다른 말로 돌려막기라고 하지 않나요? 회사 내부 사정이야 제가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돈을 빌려서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 당시에 3월달 당시에도 코인이 많이 오르니까 코인으로 돈이 또 많이 몰렸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탁금이 4조 이상 빠져나가고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쓰니까 초강세를 보인 반면 국내의 주식시장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증시의 대기성 자금이 크게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힘들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게 돌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저렇게 돈을 빌려서 사들이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사실 개미들은 항상 그랬듯이 가격이 저렴할 때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오른다 하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일종의 패턴 아닌가요? 돈나무 언니 비트코인 슈퍼 고속도로 51억 간다. 문제는 코인의 본래 목적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고래들은 고점이 왔다 싶으면 개미들에게 또 전가를 시키게 될 겁니다.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항상 있어 왔던 패턴이 아니던가요? 자본 시장에서는 귀금속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빈번한 거래로 인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한번 구매를 하면은 장롱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국가나 자본 세력의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투자가 바로 귀금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비트코인이 메워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먹을 게 떨어지고 자본시장의 통제도 쉬워질 수 있으니까요. 금이 국가나 자본 세력의 바람 희망대로 그 소명을 다하고 무너지면서 그 자리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로 대체가 될까요? 비트코인 1억 시대와 금 본위제의 몰락이라는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뜨겁습니다. 2017년 11월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1,000만 원을 넘겼을 때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기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또다시 투자 열풍이 불게 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바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더 이상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강하게 동의하게 됐습니다. 애당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ETF를 불허했으나 미국 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암호화폐는 제도권 금융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 ETF 승인이 났었죠. 주요 외신 반응을 살펴보면은 모두 암호화폐를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주 배경으로 ETF 유입과 금융시장 내 위험자산 쏠림 움직임을 짚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제도권 금융이 관여하고 있다. ETF는 이를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라고 암호화폐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주 큰 호재로 작용했었죠. 포트폴리오 1% 정도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이 정도는 1% 정도면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암호화폐를 바퀴벌레와 비유한 이 칼럼의 마지막 문장을 주목할 만합니다 하면서 이것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참 신기할 정도로 많이 오르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암호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일종의 화폐죠. 금도 한때는 화폐였습니다. 비트코인과 성질이 비슷한 금이 화폐였던 시절 우리 인류의 경제는 어떠했을까요? 이 내용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금의 시대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 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화폐를 발행하려면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부분 선진국 중앙은행은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유롭게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본위제가 아니고 그게 깨지면서 지금 신용본위제인 피아트머니로 돌아가는 세상인 거죠. 기준금리를 낮추든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든 공개시장 조작을 감행하든 여러가지 정책 수단을 사용해 통화량을 늘릴 수 있죠. 신용으로 화폐를 발행하니까 언젠가는 신용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얘기죠. 금본위제는 화폐의 가치를 금에 연동시키고 화폐와 금 사이 교환을 보장해주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금 1온스 가치를 $20라 고정해놓고 중앙은행에 $20 가져오면은 금 1온스를 내주는 겁니다. 앞선 문장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고정입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자국 통화 가치를 금에 고정해 연동시킵니다. 예를 들면 금 1온스당 미국은 $20, 영국은 4파운드, 프랑스는 40프랑 이렇게 정해놓은 비율은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국제무역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했는 거겠죠. 옛날 사람들은 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환율 안정성과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금본위제는 곧 고정환율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단을 보면은 그렇다면 굳이 화폐의 가치를 금에 연동시키고 둘 사이 교환까지 보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독일은 전쟁 비용과 배상금, 이에 따른 통화량 발행 증가 문제로 물가가 1조 2,006억 배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독일이 아니고 이름이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었죠.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그냥 막 심하게 풀은 거예요. 기준 없이 화폐 발행을 남발하니 물가가 끝도 없이 오른 것이죠. 이 당시에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금을 보유해야만 한다. 1933년 허버트 후버 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직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한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정부가 전쟁 수행 비용을 마련하거나 기타 경비를 얻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린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는데 임금은 경직석 때문에 그만큼 오르지 않아서 실질 소득은 감소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번 영상에 제가 알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금본위제는 결국 올라갑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오면 통화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위기가 심화될 것은 명백합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금본위제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습니다. 금 보유량에 따라 화폐 발행량이 정해지는 만큼 실업률이 치솟아도 국내 생산량이 곤두박질 쳐도 별다른 통화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하네요. 대공황 탈출은 각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비로소 자국 통화 가치를 변동시키고 통화량을 늘릴 수 있게 되자 심각했던 디플레이션이 잡히고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황 탈출 배경에 전통적 시각은 뉴딜 정책 때문에 대공황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댐 건설이 공항 극복의 상징처럼 전해집니다. 후보댐 건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방금 설명했는 내용을 보면은요, 예전에 있던 일들을 나열을 하면서 진실도 있고 그 의도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거짓말도 섞여 있는 거를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본위제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했는데요, 대공황이 발생한 배경이 화폐량을 인위적으로 늘리지 못해서인가요? 혹은 대공황 발생 시에 화폐를 인위적으로 늘리지 못해서 회복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과연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나요? 사실 금본위제 자체는 대공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사실은 금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 보관증을 금의 개수보다 엄청나게 많이 발행하면서 그걸로 부채를 만들어서 분에 넘치는 공급 과잉을 만들어냈으니까 그게 대공황이 생긴 원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금본위제 하에서도 현재와 같이 종이화폐를 엄청나게 발행해서 대공황을 만들었음에도 마치 금본위제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난 것이고 금본위제 때문에 대공황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듯이 프로파간다를 하는 것이죠. 일부의 사실과 적당한 거짓말이 섞여서 그럴듯하게 프로파간다를 하는 것입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에 통화량을 늘린 뉴딜 정책이 금값을 $20에서 $35로 평가절하시킨 뉴딜 정책이 대공황을 해결한 걸까요? 대공황이 1929년에 일어났고 미국의 GDP 부채 비율이 4년 후인 1933년에 최대치인 299.8%까지 올라갔는데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돈을 푼다고 갑자기 수요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요가 살아났다면 주가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폭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공황을 해결한 것은
1939년부터 1945년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 덕이 컸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무기를 많이 팔고 군수 생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놀고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공장을 전면 생산으로 돌리면서 실업률을 낮추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전쟁도 일조를 했고요. 미국의 다우지수는 1929년에 대공황 전의 수치로 돌아오는데 한국전쟁 이후에 25년이란 긴 시간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린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전에 GNP 수준을 회복한 것은 2차 세계대전으로 전시경제가 가동된 1941년경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되살아나도 주가는 곧바로 회복되지 않았고 다우지수가 대공황 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25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과 금 보니즈를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법정 화폐를 연동시킬 만큼 권위도 얻지 못했고 취약성이 상당하고 암호화폐의 한계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당장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암호화폐와 금 보니즈를 이 글에서 살펴본 것은 화폐의 미래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록 개도국이기는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대체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기도 했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자국 통화 자체가 가치가 없거나 혹은 없거나 쓰레기인 나라는 대체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은 정상적인 나라는 본인들의 나라의 발권력을 잃어가면서까지 비트코인을 자국 화폐로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방금 봤던 그 내용 중에 비트코인이 살아남은 게 화폐의 미래이기 때문인가요? 시장에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게 돌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사는데 기업 하나가 수천억씩 빌려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거품이 지속되는 것은 아닐까요? 시세가 이렇게 오른다는 것에 참 대단하다 싶기는 합니다. 사실 보면서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비트코인의 화폐의 미래라는 주장을 중앙은행에 해보면 어떨까요?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매입할런지 유동성과 거품이 있는 한 반복적으로 개미들을 제물 삼아서 시세 차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루아침에 또 힘들어지는 개미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정말 암호화폐가 화폐의 미래일까요? 인간의 욕망을 잘 투영한 곳이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이 마르는 순간 가장 먼저 거품이 빠지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